지금 유튜브도요 자동 생성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럼 유튜브에서 실제로 자동 생성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럼요. 어떤 것들이요? AI 휴먼이 나와가지고 입모양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그럴싸한 그림들로 맞추는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챗GPT에서 얻어낸 텍스트를 입혀가지고요. 이 텍스트에 맞는 이 사람이나 아니면 그림을 해가지고 영상을 자동 생성해줘 네. 하면은 자동 생성이 돼요. 아 지금 거기까지 돼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돼요. 채널 다시 파야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겸임교수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테크, 인문 이런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시네요. 그러네요. 첫 번째가 메타버스. 메타버스. 두 번째가 NFT. 이번 주제는 뭐죠? 챗 GPT입니다. 챗 GPT. 이거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완전 핫하죠. 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죠. 아, 네, 그렇습니다. 딱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확인해보니까 베스트셀러 1위가 됐더라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책이 발간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아니 심지어 책도 지금 안 나와 있는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 판매라서 한 1, 2주일 남았는데도 네.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게 되게 핫한 게 제가 저번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네. 미국의 한 의원이 의회 연설을 쭉 했는데 그게 AI와 네.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뭐 법안이었나? 그 연설문이 AI가 작성한 거다. 다시 말하면 챗 GPT가 작성을 한 거다. 네.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죠. 그렇죠. 또 그 뉴스에 이어서 나온 내용이었는데 현재 뭐 미국의 중고등학생, 뭐 네. 대학생들도 숙제를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 네, 네. 그쪽은 이제 숙제가 보통 에세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챗GPT에다가 나는 뭐 이러한 걸 원해라고 어떤 문장형으로 내가 입력을 해도 네. 그에 대해서 이제 글이 쭉 써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 거라고 사실 생각 못 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볼 줄은 몰랐고 그렇죠. 제가 살아있을 때는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숙제를 하게 될 줄도 몰랐던 거죠. 네. 학생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갑자기 확 와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챗 GPT가 이번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게 3.5예요. 네. 그럼 1, 2, 3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기술은 어저께 안 되다가 오늘 갑자기 되질 않잖아요. 네.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이때 있었다가 네. 이때는 살짝 들어갔다가 이때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발전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전기차 하면은 한 번 충전해서 뭐 100km, 200km 가는데 그걸 어떻게 타?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한 번 충전하면 600km 가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중간에 갑자기 200, 300, 400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빠져가지고 비디오에서 조명이 안 되다가 이 조명이 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AI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획자가 챗 GPT에다가 어떤 책을 쓰고 싶다는 기획을 네, 가지고 명령을 해서 책이 7일 만에 나왔어요. 출간이 돼서 나왔죠. 네. 근데 그 중에 심지어 6일은 출판하는 시간이었고 그렇죠. 하루 만에 책이 쓰여진 건데 네. 그것도 100몇십 페이지. 사실은 저도 챗GPT 책을 쓰기 전에 나랑 챗GPT랑 같이 한번 써볼까 해봤더니 네. 아직은 출판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나온 거는 사실은 이제 보면은 자기개발서인데 자기개발 보면 되게 약간 뻔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읽었는지 3년 전에 읽어도 똑같고 뭐 네. 되게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딱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게 그냥 사람이 출판하려고 했으면 출판사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로는 안 내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챗GPT가 썼다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나온 건데요. 챗GPT가 지금 거의 모든 것에 출력을 평균적인 수준으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항상 기획자고 뭔가 여기서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챗GPT의 이 기획서가 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저는 작가니까 출판하기엔 좀 퀄리티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분야에선 제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갑자기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써라 라고 하면 보통 쓰는 사람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챗GPT한테 하면은 나보다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챗GPT는 평균적인 수준에서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럼 나는 한 분야에서는 적어도 얘보단 잘하면 그럼 나는 이걸 검증자, 기획자로서 챗GPT를 쓰면 되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는 내가 못하는 분야를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챗GPT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대단하다 아니면 아직 별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미국산이잖아요. 한국 역사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라 한국 역사 물어봐 놓고 틀리면은 그거 봐 이거 잘못할 줄 알았어 하면서 그 SNS에 공유하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보정이 될 거고. 그럼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데이터 들어가면 하루 이틀만 해도 싹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챗 GPT는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GPT라는 말 자체에 그게 숨어 있어요. 앞에 제네레이티브, 프리트레인,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거든요. 굳이 직독직해 하자면 미리 학습된 생성형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는 AI 기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 AI는요, 어떤 식으로 AI가 학습을 했냐 하면 꼬리표를 달아놓는 식으로. 그림이 있으면 이거는 고양이 그림이야. 네. 얘도 고양이, 얘는 고양이, 얘는 개.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요렇게 생긴 게 고양이구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예쁜 고양이 찾아줘. 그러면 내가 가진 예쁜 고양이 꼬리표 달린 것 중에 쫙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거 하나 딱 꺼내주는 거야. 근데 이 트랜스포머는 뭐냐면 예쁜 고양이를 찾아줘. 그러면 이 고양이에서 귀, 저 고양이에서 코, 눈. 그러니까 이 예쁜 요소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고양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쁜 것들만 잘 조합해보니까 되게 예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인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베타 테스트처럼 이렇게 공개한 거거든요. 지금 화제가 되는 이 3.5는 2022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됐고요. 12월 달에 그 사람이 써보고서 이게 장난 아닌데? 뭐 시트콤 대본을 써다니까 시트콤 대본을 써주고 이러면서 공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2월 달에 완전 전 세계가 완전 흥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파고랑 되게 비슷하네? 알파고도 팍 떴다가 훅 졌잖아. 비슷한 거 아니야? 알파고 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알파고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고가 떴던 이유를 보면 이세돌 구단과 이거에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제가 확 됐거든요. 이른바 쇼잉이죠. 쇼잉. 보여주기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알파고를 체험해볼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더라만 알고 있는 거죠. 게다가 알파고는 형체도 없잖아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다. 사람이 둬가지고 사람들이 그림은 많이 보이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사람이 드니까 그 사람들이 와,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네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알파고는 말만 들었지 대중들이 체험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영화로 치면 헐리우드 유명 배우가 내한해가지고 막 내 영화 합니다 라고 하는데 막상 영화가 와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쇼잉에 비해서는 기대치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뜬 영화는 인류주의는 가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떨어진 영화는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다면 이번에 챗 GPT는요 입소문으로 뜬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해보고 SNS에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게 뭐야? 지금도 그래서 네이버에 챗 GPT 해가지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들었어. 그럼 집에 가서 해봐야지 하는데 해보니까 또 장난 아닌 거야. 그럼 또 SNS 올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자면 프로덕트 형태로 생산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대중들이 써볼 수 있는 상품 형태로 지금 생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대중들한테 와 닿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알파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이제 유튜브에서 관련돼서 영상들이 계속 나왔어요. 네. 구글 발등에 불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구글은 왜 챗 GPT의 등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챗 GPT가 등장하면서 검색판을 바꾼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IT 쪽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것 같지만 검색은요 처음에 등장한 그 형태가 아직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챗 GPT는 그런 검색 자체를 되게 무력하게 만들어요. 저희 여기 강남에 왔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강남역 맛집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넘겨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잖아요. 클릭 해본 다음에. 근데 챗 GPT는 뭐냐면 강남역 맛집 오늘 먹을 만한 거 뭐가 좋을까? 라고 하면 얘가 뭐가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그걸 한 번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돼서 개인화되면요. 근데 SNS를 보면서 어제 뭐 먹었고 그제 뭐 먹었고 그저께 뭐 먹었고 평균적으로 뭘 좋아하고 요런 날씨는 또 뭘 좋아하고 이런 기호와 취향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제일 적절한 거는 이거겠구나 라고 해서 한두 가지 정도를 추천해 줍니다. 그럼 나는 거기서 그럼 이거 먹어야지 하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하나하나 보면서 야 이거 가짜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추천해주는 것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검색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구글이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걸 챗 GPT처럼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사업 구조를 갉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건데 이게 확 치고 나가 버리니까 헤게모니를 뺏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하다가 좀 실수도 하고 바드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그래서 인디펜던트인가 그 기사가 구글 is done이에요. 구글은 끝났다. 그래서 이 검색이 무력화되는 단계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이 마케터들이에요. 특히 디지털 마케터들. 그 디지털 마케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생각해보면 키워드 검색이라든가 아니면 뭐 검색했을 때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걸리게 하는 것들을 좀 많이 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게 되면 그럼 난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도 유튜브를 어플을 딱 실행을 시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볼 것 같은 영상을 첫 영상으로 띄워주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구글이 사용했던 거긴 한데 이건 영상이 이제 국한돼서 했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챗 GPT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추천을 해줄 수 있게 되겠네요. 추천도 해줄 뿐더러 계획도 세워주고 심지어 우리 아이한테 들려줄 동화를 만들어줘. 네. 그러면 동화를 만들어줘요. 동화를 만들어주는데 여기다가 이왕이면 공주와 별이 등장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명령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 번에 탁 하기보다는 탁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켜줘. 이거를 해밍웨이풍으로 써줘. 이거를 생텍쥐베르풍으로 써줘.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 같은 경우가 내 마음에 딱 맞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무언가가 계속 뭐 주식시장이든 어떤 네네. 시장이든 뭐 드디어 AI를 적용하고 네네. 뭐 AI를 적용하고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사실 많이 나왔긴 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신기하니까 하는데 또 이제 막상 또 사용해보면 아, 이것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이 챗 GPT의 무서운 점, 진짜 숨겨진 의의가 있어요.